한 남자가 광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 탄탄해졌고 벽에 붙은 범죄자들은 그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는 심지어 드리프트 기술까지 숙달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훈련 끝에 그는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격 실력 또한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표적 중앙을 꿰뚫는 탄환 하나하나가 복수심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개월간 노력한 결실이며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저희와 함께 영화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침묵 속에 목소리를 잃은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무기로 단련합니다. 핏빛 크리스마스 이브가 폭발하기 직전 복수 계획의 첫 단계는 그가 피해자로서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방문하며 시작됩니다. 데니스 형사를 기다리는 동안 라는 뒷벽에 여러 조직의 핵심 조직원 사진이 가득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우두머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몰래 휴대전화로 모든 정보를 촬영합니다. 한 대머리 남자의 몽타주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그 눈빛은 바로 브리아였으며 그에게 총을 쏴 목숨을 앗아갈 뻔한 자입니다. 형사가 들어왔을 때 브라이언은 떠나려 하고 있었고 경찰은 그의 눈빛에서 피어나는 증오의 싹을 느끼며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브라이언은 모든 관련자들의 사진을 벽에 붙이고 아들의 첫 번째 기일인 크리스마스 당일에 각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순간부터 복수의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인해 브라이언은 점점 더 끈질겨집니다. 그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며 전문적인 전투 및 제압 기술을 배웁니다. 기초적인 운동에도 고군분투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그는 가혹한 훈련 강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대리점에서 낡고 부서진 차 한 대를 사고 유리창 위에 먼지층을 쓰는 와이퍼 소리는 마치 복수의 목표가 점차 선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차를 개조하기 시작하고 매일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아들을 위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이해하지만 막을 수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체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격 기술이 없다면 악은 처단될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결과의 사격 시도 후에 브라이언은 총기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며칠간의 압박감 속에 점차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내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이해했고 브라이언 또한 아내가 떠나려는 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때 짐을 들고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의 떠남은 브라이언에게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행복한 세 식구의 가족이었고 그들이 뒷마당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과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조직 간의 총격전에서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라이언과 그의 아내는 몸으로 아이를 가렸지만 범죄자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분노 속에서 아이의 옷이 피로 흠뻑 젖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소리의 의지의 방향을 정하며 그들을 뒤쫓았고 두 조직이 여전히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이때 양측은 여전히 서로에게 격렬하게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차가 점차 사라지자 브라이언은 추격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쇠지렛대 하나를 주웠습니다. 차가 골목에서 달려나오는 순간 그는 그것을 강하게 휘둘러 차가 중심을 잃게 만들었지만 그 타격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몸을 굴려 피한 후 차 안의 무리는 좁은 골목에서 그를 다시 추격했습니다. 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총을 든 한 남자가 걸어나와 그를 향해 정면으로 쐈습니다. 그가 바로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봐주지 않고 천천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에 한 발을 더 쏘고는 떠났습니다. 장면이 병원으로 전환됩니다. 데니스 형사는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들러서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입원한 날부터 매일 창가에 앵무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이의 영혼이 그것으로 변해 그를 지키며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정성껏 간호했고 앵무새도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점차 회복 과정에 들어섰으나 성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영혼이 말하는 능력을 잃었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마스 밤의 기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마당의 축구공은 바람이 빠졌고 집안의 모든 것은 그 운명의 날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미처 풀어보지 못한 선물들이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속의 고통은 라이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를 깊이 사랑한 한 아버지의 극한의 고통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탁자 위에 아들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았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두 조직 간의 영역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눈먼 총알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브라이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크게 들이켰고 아내는 그가 울분을 다 쏟아내는 것을 그저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수개월 동안 억눌러온 그 고통 또한 폭발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계속해서 강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리얼은 지하실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날마다 술과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한 와중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자신이 이대로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까지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매일 밤 조직의 범죄 증거를 끈기 있게 수집했습니다. 이때 그의 적은 더 이상 몇몇 소수의 범죄자가 아니라 두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는 브리비아리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했지만 그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브라이언은 가방을 들고 건물에서 나와 차에 타는 앤서니를 주목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매우 빠르게 다가왔고 브라이언은 더욱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고 탄탄해졌습니다. 벽에 붙은 각각의 범죄자들은 그가 더 강해져야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까다로운 자동차 드리프트 기술까지 숙달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훈련 끝에 그는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격 기술 또한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표적 중앙을 꿰뚫는 탄환 하나하나가 복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개월간 노력한 결실이며 이제 복수가 시작되려 합니다. 어느 늦은 밤 브라이언은 창문을 넘어 앤서니의 집으로 바로 침입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앤서니가 확인하러 나왔다가 즉시 브라이언의 매복에 걸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맞은 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앤서니는 지하실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한국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기고 그를 고문했습니다. 조직의 범죄 정보로 가득 찬 벽을 보고 앤서니는 즉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미리 인쇄된 질문들을 제시하며 조직의 활동 방식과 돈 세탁에 대한 증거인 답변을 쓰도록 그를 압박했습니다. 앤서니가 저항하려 하자 브라이언이 즉시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그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브라이언은 경고의 의미로 바로 앞에 칼을 꽂았고 그가 굴복한 듯 보였으나 갑자기 앤서니가 벗어나 칼을 낚아채 브라이언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상황이 너무 빨라 브라이언은 반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리에 깊숙이 한 차례 더 찔렸습니다. 이번이 첫 실전이라 경험은 너무 적었지만 저항이 많았습니다. 절망과 약간의 행운 속에서 주인공인 그는 여전히 앤서니를 물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24일도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브라이언이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계획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무기와 장비 준비를 마친 후 어쩌면 이번이 아내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일지도 몰랐으나 죄책감 때문이거나 혹은 여전히 아이의 죽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복수는 부부 모두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며 행동하기 전 기쁘게 미처 풀어보지 못한 선물을 아들의 무덤으로 가져가 묘비를 부드럽게 만진 후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았지만 모두 침묵과 달래질 수 없는 고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브라이언은 데니스 형사의 집 문 앞에 빨간 봉투와 함께 앤서니를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서니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형사는 봉투를 열어 그것이 방금 보낸 선물임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모든 일이 오늘 밤 끝날 것이라고 적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동봉된 USB 안의 데이터를 열었을 때 플라야 조직의 범죄 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를 보았습니다. 각 인물 간의 관계, 범죄 활동 방식부터 조직의 은신처 및 거래 장소, 심지어 앤서니의 진술까지 브라이언이 수개월 동안 조사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으며 모든 것이 명확하고 상세했습니다. 리얼이 피해 아지트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 무전을 통해 근처 강도 사건 소식을 들은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상대가 거대하고 건장한 자들임을 보고 그는 즉시 그들을 막지 않고 우회하는 전술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몰아 그 두 명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도 한 놈은 여전히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몇 발의 총성 후 피가 차 지붕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은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지만 직후 그는 울타리가 있는 마당 안으로 물건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안에는 프라야 조직에서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인 앤서니의 잘린 손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이를 보고 즉시 프라야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손을 발견했을 때 그는 화가 치밀어 올라 페루이스의 소행이라 여겼고 두 조직 간의 전쟁을 촉발하려는 브라이언의 계획대로 즉시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양측은 격렬한 총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개입하려던 참에 경찰이 포위되었고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여경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녀의 위치 주변을 차로 돌기 시작했으며 이동하면서 총을 쏴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동안 한 놈이 겁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브리비아리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운전 및 전투 기술, 그리고 총성과 폭발 속에서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범죄자 무리가 소탕된 후 플라이어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경 앞에 차를 세웠지만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에 그는 그녀의 시신을 길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속하여 동영상을 찍고 있던 자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그를 끝장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영상을 전송해 그를 더욱 공포에 질리게 했고 마침내 누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거는 누구든 죽이는 자에게 조직 내에 $5,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직후 브라이언은 리스를 찾아갑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도발하듯 스쳐 지나간 뒤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음악이 나오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과 이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자들을 응징하겠다는 약속처럼 그 위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곧 따라잡힐 것을 깨달은 브라이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자 갑자기 차 한 대가 달려나와 그의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바로 루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고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데니스 형사는 무전을 통해 두 조직이 서로 숙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역시 브라이언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고 짐작합니다. 그동안 그는 줄곧 그의 동기를 분석하려 노력해왔고 잠시 생각한 끝에 마침내 지난해 라라레이엘의 아들 사건을 떠올립니다. 동시에 어두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 속에서 한 젊은 여자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모든 부하들을 아지트로 소집합니다. 한편 브라이언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이 소식을 접하고 외투를 입으며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세 번째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조직원 전원이 근거지로 몰려들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셔터문이 내려오려는 순간 결전을 준비하며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아래층을 소탕한 후 그는 성공적으로 옥상에 올라갑니다. 조직의 지원군을 막기 위해 그는 지뢰에 덫을 설치하고 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브라이언은 아직 죽지 않은 리스와 마주칩니다. 체격면에서 브라이언은 다소 열세에 있어 빠르게 수세에 몰립니다. 예상대로 지뢰가 폭발하여 몇 명을 날려버렸고 폭발음이 집중력을 잃게 만들어 브라이언에게 반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니스 형사가 옥상에 올라왔을 때 길은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때 그는 단호한 연속 공격을 펼쳐 더 많은 자들을 쓰러뜨렸으며 브라이언은 온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막 탄약을 점검하던 바로 그때 데니스가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데니스는 그가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한 듯 천천히 무기를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총알이 연달아 날아와 두 사람 모두 수세에 몰립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한 후 흩어져 브라이언을 포위하기로 합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가여운 표정으로 천천히 돌아서자 그는 손길을 멈칫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그를 더욱 망설이게 했고 바로 그 나약함이 하마터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뻔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형사조차 두 발의 총을 연달아 맞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그녀를 끝장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망설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피 묻은 총을 쥐고 브라이언은 브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브리아도 걸어 나옵니다. 라는 이미 중상을 입어 전투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 앞에서 쓰러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내 플라야의 총에 겨누어져 제압당합니다. 위급한 순간 데니스 형사가 총을 쏘지만 경험 부족으로 그를 즉시 끝내지 못하고 단지 그가 살아갈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줄 뿐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기회를 틈타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플라야를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 액션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독백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길게 이어지는 이미지입니다. 대사를 거의 완전히 배제한 것은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고통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오직 침묵과 폭력만이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모든 탄환, 모든 충돌, 모든 무거운 숨결은 모두 비극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상실과 절망은 극한으로 내몰립니다. 영화는 주인공을 천하무적의 슈퍼히어로로 만들지 않으며 반대로 그는 피를 흘립니다. 실수를 하고 망설이며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그것이 복수의 여정을 더욱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번 S는 폭력을 미워하지 않고 그것의 잔혹한 대가를 드러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인물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남아있는 인간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며 결말은 만족감이나 완전한 해방감을 가져다주지 않고 차가운 여운을 남깁니다. 원래 재회와 사랑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복수가 아이의 죽음이 남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란사 에렌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울려 퍼지는 것은 총성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은 정의의 침묵이며 고통의 끝에 다다르고 돌아갈 길이 없는 한 아버지의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번 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순수한 감정과 영상 그리고 침묵으로 이야기되는
액션 영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사숙고할 만한 작품입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